저는 사는 동안 벽지 시공 분야에서만 40년 넘게 일해왔어요. 어릴 적부터 손재주 하나 믿고 일을 배웠고 20살 중반쯤엔 도배라는 길이 천직처럼 느껴졌죠. 남들이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피하는 작업일수록 저는 묘하게 성취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술을 익혔고 사람들 사이에서 벽지 시공하면 김영수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결국 30 즈음에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고 그 후 40여 년 동안 부침은 있었어도 나름 탄탄하게 운영해왔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면서부터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라고 권유했어요. 저도 정말 그만둘 때가 된 건가 싶어 회사를 후배들에게 넘기는 방안을 고민했죠. 그러다가 70을 바라볼 때쯤 사무실 직원들과 상의 끝에 은퇴를 결정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후배들이라 믿음이 있었고 이제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젠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는 날 직원들이 조촐한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그때도 저를 추켜 세웠죠. 사장님 벽지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은퇴 후에는 한가롭게 지내려 했으나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자니 몸이 근질근질하더군요. 아버님, 이제 좀 쉬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든든하죠? 그래도 아들 내외가 말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아들 김준호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며느리 정소연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해요. 손주 민우와 서연은 아직 어린 티가 많아서 제가 옆에서 돌봐주면 며느리와 아들도 한결 편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래, 내 재능과 정성을 가족에게 쏟자. 게다가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즐겁겠다 싶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은퇴가 다가오던 시기에 저는 평생 모은 돈을 꽤 크게 정리해 고급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어요. 아들네가 살던 집이 낡기도 했고 손주 교육 문제로 더 나은 환경을 찾고 있던 차라 이참에 내가 큰 돈을 보태 아파트를 사주자 하고 결심했죠. 물론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아들 가족을 위한 것이니 제가 은퇴 후 함께 지내면서 그 집을 완성형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야심이 있었어요. 어차피 집 내부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신경 쓰면 웬만한 인테리어 회사 못지않게 깔끔하게 꾸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들 내외는 몸 둘 바를 몰라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큰 걸 저희에게. 그러나 기왕이면 자녀 교육에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은 곳이니 당연히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이리하여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손주들을 돌봐주고 집안 곳곳을 필요할 때마다 고쳐주고 때로는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며 살면 아주 평화롭겠다고 기대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집에 입주하자마자 제 특기를 살려 벽지를 고쳐 달고 각 방을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거실 한쪽엔 포인트 벽지를 붙여서 분위기를 확 바꿨고 주방 쪽에는 오염에 강한 재질을 선택해 깔끔함을 유지했어요. 며느리도 즐거워했죠. 아버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집이 한결 화사해졌어요. 아들도 이렇게 호응하곤 했어요. 우리 집이 점점 예뻐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시간 되면 도와드릴게요. 그 시절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인테리어 쪽으로 열정이 크다 보니 사소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면이 있었죠. 주방 수납장 문짝이 조금 덜컹거려도 그냥 두질 않고 바로 드릴과 나사를 찾아다 보강을 했어요. 거실 벽이 심심해 보이면 바로 몰딩을 덧붙여 장식해 보기도 했고 현관 센서 등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조명을 바꿔보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걸 할 때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제 맘대로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하고 진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아버님은 일손이 빠르고 세심하시네요. 초반에는 이런 칭찬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거실 몰딩을 붙이느라 낮에 망치질을 좀 했어요.
당시 며느리는 몸이 피곤해서 거실 소파에 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시끄럽네요. 혹시 지금 말고 주말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몰딩을 박았어요. 에이, 금방 끝나.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약간 피곤한 듯 한숨을 쉬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뭔가 개운치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진 내가 좋은 일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잘못이었죠. 결정적인 갈등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4박 5일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난 때 벌어졌어요. 너희끼리 다녀오려무나? 난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 보이네. 손주들하고 너희가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게 낫다. 그때 속으로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손주들 방을 예쁜 벽지로 바꿔주면 돌아와서 깜짝 놀라지 않을까? 사실 아이들 방은 벽지에 낙서도 많고 이것저것 붙여놓은 종이들이 많았는데 보기엔 좀 지저분했거든요. 저는 곧장 인테리어 자재상가로 달려가 어린이 방에 어울릴 만한 파스텔 톤 벽지를 골랐어요. 민우 방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깔끔하게 가고 서연 방은 약간의 패턴이 들어간 밝은 핑크 계열을 선택했죠. 이 정도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겠지 하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회사 후배였던 도배 전문가를 불러서 이참에 함께 작업해보자고 했어요. 오, 선생님 아직도 몸 쓰시려고요? 이제 은퇴하셨으니 편히 구경만 하셔도 되죠. 에이, 몸이 근질근질하네. 같이 하면 더 좋지. 그렇게 가족들이 떠난 그날 오후부터 저는 아이들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손편지, 포스터 낙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일이 때려다 보니 귀찮을 정도였어요. 멋있게 꾸며주겠다는 열정이 앞서서 저는 일단 다 걷어내고 필요하면 다시 붙여주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그림이나 포스터는 이미 색이 바래거나 찢어져 있어서 제 눈에는 폐기해야 할 물건처럼 보였죠. 그런데 아이들에겐 그게 소중한 추억이었으리란 건 그때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틀 동안 방 정리와 벽지 작업을 했는데 힘들긴 해도 무척 보람이 있었어요. 낡은 벽지를 깔끔히 뜯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고르게 붙여주고 모서리 부분은 예술적으로 마감했어요. 아이방 가구 배치도 살짝 바꿔서 민우는 공부하기 편한 위치로 책상을 옮겨주고 서연은 취미 생활을 즐길 만한 공간을 좀 더 넓혀줬죠.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생각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뿌듯했어요. 제주도에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아들에게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놀다 오너라 하고 짧게 말해줬죠. 드디어 가족이 돌아오는 날,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활짝 웃어 보였어요. 손주들이 캐리어도 제대로 놓지 않고 신나게 뛰어가더군요. 우리 방 바뀌었어요? 제 기대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완전 새 방이 됐어요. 와, 이 색깔 너무 좋아요. 라면서 벽을 쓰다듬고 깡총깡총 뛰었어요. 저는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하고 미소 지었죠. 그런데 곧 서연이가 얼굴이 묘하게 굳더니 벽 한쪽을 살피다가 울먹였어요.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그림이었는데 없어졌어요. 민우도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아, 내가 붙여놓았던 포스터도 안 보이네. 아이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 전체를 훑더니 당황한 목소리를 냈죠. 이거 다 어디 간 거예요? 저는 벽지 새로 하려면 다 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옛날 종이들이 낡아 있어서 그냥 제거했지. 필요한 건 다시 붙일 수도 있잖아. 하고 웃어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울상을 짓고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자 저도 살짝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소중히 간직하던 편지와 낙서가 모조리 사라진 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몇몇 그림이나 편지는 찢어져서 폐기했는데 그게 아이 입장에선 보물이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멈칫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 달래다가 저한테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버님, 이런 큰 변화는 저희랑 상의해 주셔야 해요. 갑자기 이렇게 다 없애시면 아이는 추억을 몽땅 잃어버린 기분이잖아요. 에이, 새로운 벽지가 훨씬 예쁜데 그깟 낙서 좀 사라진다고 큰 문제는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 깜짝 선물해 주려다 보니 내가 좀 독단적으로 한 건 맞지만 결과는 좋잖아.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이 앞이라 더 말은 삼키는 듯 했지만 결국 거실로 나오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두어 시간 뒤 아이들이 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그림 정말 소중했는데. 서연이가 훌쩍이자 며느리는 거실 쪽으로 다시 와서 제게 차분히 얘기했어요. 아버님, 사실 저도 벽지 교체 자체에는 반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이렇게 함부로 처리하시면 아이가 상실감을 크게 느끼죠. 그 순간 제가 뭔가 오해를 샀다는 걸 깨닫긴 했어요. 하지만 굳이 사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나 하는 서운함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매번 허락 없이 집안을 바꾸시니까. 솔직히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짜릿하게 때렸어요. 평생 벽지 시공으로 명성도 얻고 이 집 또한 제 돈으로 장만해 준 건데 조용히 있으라니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그녀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이 홧김에 튀어나온 것 같았지만 제 입장에선 크게 상처가 됐어요.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죠. 얘야, 내가 평생을 인테리어 일해오며 집안을 꾸민다고 하면 다들 반가워하곤 했는데 너한테선 점점 내 자리가 없단 기분이 드는구나. 처음에는 너가 직장일에 바쁘니 내가 벽지나 가구 배치를 맡아보겠다고 나선 거야. 아이들 방도 낡은 벽지가 지저분해 보여서 갈아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난 이 집이 내가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공간이니 조금 손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허락도 없이 공사한다고 불만을 내비치길래 내심 그래도 예쁘게 바뀌면 좋아하겠지 싶었지. 근데 돌아온 말은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라니. 이젠 서글픔이 치민다. 마치 내가 민폐만 끼치는 늙은이로 전락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해. 아버님, 저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버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요. 근데 매번 뭘 바꾸실 때마다 저희랑 한마디라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아이들 방이 낡았다고 생각하신 건 알겠지만 거기에 붙어있던 그림이랑 추억거리 전부 싹 치워버리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게다가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조명을 다 드러내고 새로 달거나 주방 수납장 떼어놓으면 저는 식사 준비도 못하고 치우느라 애만 먹었다고요. 그래서 한 번씩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아버님은 그냥 밀고 나가시니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매번 사소한 술이라면서 망치질해. 먼지에 집안 분위기도 산만해지잖아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 제발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다는 말이 튀어나온 거라고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집 편하라고 바쁘게 움직여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허락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핀잔만 듣고 있으니까 얘 기분이 어떻겠어? 나라고 매사에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야. 적어도 당신들이 힘들어 보일 때 이참에 벽지나 수납장을 고쳐서 좀 더 쾌적해지길 바란 거지. 그런데 돌아오는 건 조용히 계시라 같은 말이더라. 솔직히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 내가 무슨 말썽꾼인가 아니면 민폐만 끼치는 존재인가 싶어서 난 여기서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 싶어서 나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당신 기색을 보니 마치 내가 나서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식으로 느껴져.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니?
두저 방에 박혀 눈치만 봐야 해. 그렇게 살면 정말 편하겠어. 아버님이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답답한 게 아버님이 뭘 하실 때 한 번만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제 입장에선 출근했다 돌아오면 벽이며 가구며 막 바뀌어 있고 아이들 숙제해야 할 자리도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 애들 추억이 담긴 낙서나 그림은 어느새 싹 없어지고 방바닥엔 공사 도구랑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요. 저도 피곤한 몸 끌고 들어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조용히 계시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거라고 했던 거예요. 아버님이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요. 아버님이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알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제가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서 정말 힘들어요. 너도 고생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그동안 참아온 게 있다고. 예를 들어 거실 벽 조금만 손봐도 훨씬 깔끔해질 텐데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 바쁘니 나중에 얘기하자 식으로 무심하게 굴었잖아. 그렇게 타이밍 놓치면 결국 내가 혼자 시간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애들 낙서를 없앤 건 그냥 방을 새 벽지로 예쁘게 꾸며주면 좋을 거란 순수한 마음에서였지. 누가 그 추억을 무시하고 싶었겠어. 솔직히 도배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싹 정리해야 효과가 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두고 조용히 있으라니. 난 좀 억울해. 내가 취미 삼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땀 흘려 일하는 건데 그렇게 매몰차게 들릴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 그러니까 제발 다짜고짜 벽지 뜯고 가구 옮기는 것부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라, 이번 주에 애들 방 좀 손볼까 하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아이들 일정도 있고 청소나 정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저도 아버님 솜씨가 대단한 건 알고 애들 방이 새로워지면 예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씩 예고 없이 벌어지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애들 낙서는 정리만 잘했어도 나중에 다른 데 붙이거나 보관할 수 있었을 텐데 싹 뜯어서 버려버리면 애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상의하자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아버님이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데? 말 좀 해봐라! 내가 손대면 싫다고 하고 안 손대면 아버님이 아무 도움도 안 주신다고 투덜거릴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내가 뭘 하든 만족시키긴 글렀다는 생각도 든다. 어차피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처음부터 나서지 말라고 했으면 됐잖아. 너는 매번 왜 또 갑자기 공사를 하시냐고 불만이면서 막상 방치하면 방치한다고 또 잔소리할 거지. 나보고 일일이 허락을 구하라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난 이 집 꼴이 역마음에 걸려서 속전속결로 해결보고 싶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너가 조용히 계시는 게 낫다고 했을 때 이미 선 넘은 거라고 봐. 내가 고개 숙이고 사죄하면서까지 뭘 고치기엔 내 자존심도 남아있다고.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네. 아버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언제 아무것도 안 해달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집 망가뜨릴 정도로 엉망이면 저도 도와달라 했겠죠. 근데 아버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요란한 공사부터 버려놓고 뒤늦게 내가 너희 위해 한 건데 왜 이러냐고 억울해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저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먼지 뒤집어 쓰고 애들 할 숙제도 못하고 방도 엉망진창 만들고 결국 정리는 제가 다 하잖아요. 아무리 아버님이 능력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식구 입장 좀 생각해 보셔야죠. 거기다 한 소리만 하면 저보고 선 넘었다느니 내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나요? 이런 식이면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아버님이 자존심 운운하면서 저를 막대하시니까 저도 점점 속이 터져버려요. 그날 이후로 집 안 공기는 한없이 가라앉았어요. 아들도 저녁에 퇴근해 돌아오면 눈치를 보고 저는 마주치기 싫어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어요. 아버지, 어차피 선이었으니 집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들이 한번 중재하려 했지만 제 마음이 이미 단단히 굳어버렸죠. 그래, 이 집에서 내 존재가 불편하다면 아예 떠나주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후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수연을 찾아갔죠. 수연이 내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를 그냥 팔아버리면 어떨까 싶네. 법적으로 문제없지. 영수, 가족과 얘기는 해봤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박수연이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집을 마련해 준 것도 나고 내 명이고 어차피 내가 마음먹으면 처분할 수 있다고 너도 말했잖아. 근데 며느리가 날더러 조용히 있으라니.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처분하고 떠나는 게 서로에게 이로울 것 같다. 박수현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절차상으론 문제 없어. 그래도 가족이니 조용히 상의해 보길 권하네. 하지만 저는 상의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제 공사를 허락 없이 한다며 불만을 표현해왔고 결정적으로 조용히 있으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굳이 더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집 근처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여기 신축 단지 아파트로 인기 많죠. 지세도 오르고 있어서 빨리 팔릴 겁니다. 당장 매입 의사 있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시세보다 약간 싸게 내놓아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 이 집을 팔고 나는 교회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설렘까지 느꼈어요. 아들 가족에겐 일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도 편히 둘러보라고 당당히 안내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아들 가족이 외출한 사이 손님들이 와서 거실과 방을 둘러보며 칭찬을 했어요.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 듯하네요. 무척 깔끔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하네. 아들 내외는 이런 내 노고를 못 알아보고 타인들이 내 실력을 인정해주다니.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일주일도 채 안 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지난번 보신 분이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언제쯤 계약서 작성 가능하신가요? 저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합시다. 그렇게 잔금 날짜까지 빠르게 잡혔고 모든 서류가 순식간에 준비됐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날 저는 아들 내외에게 내일 집 팔러 간다는 충격적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심드렁한 태도로 이야기했죠. 이미 매수자가 나타났고 난 여기서 나갈 거다. 너희도 곧 나가야 한다.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며느리는 거의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조용히 있으라며. 그 말 그대로 내가 조용히 떠나주는 거다. 잔금일이 되자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깔끔하게 계약을 마쳤어요.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고 이 아파트는 이제 새 주인 소유가 됐어요. 일단 절차가 끝나니 묘하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도 씁쓸함이 번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초상집 분위기로 앉아 있었고 손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한 채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 짐을 싸며 말했어요. 나는 내일 모레 교회에 마련해둔 주택으로 갈 거다. 너희도 얼른 다른 집 구해봐라. 아들이 제게 잔뜩 당혹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하소연했어요. 아버지, 대출 알아봤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전셋집이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저는 묵묵히 듣다가 아주 간단히 잘라 말했어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일은 이미 끝났어. 며느리는 뒤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먹였죠. 아버님, 제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한 번 굳은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미 모든 서류가 끝났고 나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 믿는다. 결국 며칠 뒤 저는 트럭을 불러 제 짐을 날랐어요. 아들 가족이 현관까지 쫓아와 붙잡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할 말이 없다. 며칠 안에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너희도 얼른 나가야 될 거야. 민우랑 서연이가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칠 때 솔직히 마음이 찢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애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머릿속을 뒤흔들었고 다시는 이런 무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에 있는 작은 주택은 전에부터 눈여겨봤던 곳이었어요. 마당이 작게나마 있고 별채처럼 쓸 수 있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를 공방으로 꾸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사 첫날 짐을 풀고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벽지 샘플과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평생 일하던 습관이 남아서인지 가만히 쉬질 못하겠더군요. 자잘한 부분을 수리하고 창고를 개조해 벽지 체험 공간을 만들고 나니 꽤 보람이 느껴졌어요. 며칠 지나자 아들이 전화해 왔어요. 아버지, 저희 전세 구했습니다. 아직 낯선 동네지만 아이들도 잘 적응할 거라 믿어요. 음성이 한껏 기운이 빠져 보였는데 저는 굳이 어르고 달래지 않았어요. 그래, 사느라 힘들겠지만 원래 그러면서 배운 거다. 아들도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는 못하고 전화를 금방 끊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 적응하며 작게나마 봉사활동을 해볼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은퇴했으니 벽지 기술을 활용해 지역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아이디어였어요. 그 즈음에 예전에 함께 일하던 장미숙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분도 도배 전문가였고 일하다가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SNS를 통해 근황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가 교회로 이사한 걸 듣고 가까우면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장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간단한 봉사를 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도 지금 공방을 조금씩 손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한테 벽지 공예나 도배 기술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합니다. 와,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도 미술 활동에 관심이 많대요. 벽지는 흔치 않으니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미숙 씨는 적극 찬성했어요. 그 길로 지역 아동센터에 연락해보고 작게나마 체험 교실을 열어볼 수 있겠다고 얘기가 오갔어요. 센터 측은 긍정적으로 답했죠. 이런 활동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한 달쯤 후 아동센터에서 제 공방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낯가림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신기함에 들떠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벽지 샘플과 풀, 가위 등을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벽지로 작품 만들어 보기를 시작했어요. 제잘되며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무늬를 오리고 붙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퇴 후에 내 기술이 쓸모 없어질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어떻게 붙여야 예뻐요? 색깔을 한번 섞어보고 여기 테두리 쪽을 잘 마감하면 훨씬 깔끔해질 거야. 장미숙 씨도 제 옆에서 아이들을 돕다가 웃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동센터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공방에 초대하거나 직접 센터를 찾아가 오래된 벽을 도배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족을 떠나온 아픔도 한결 잊게 되더군요.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계세요?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손주 민우와 서연이 서 있더군요. 둘 다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교회까지 와 있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아들네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아이들이 할아버지 댁에 가보자고 조르는 바람에 들른 거라고 했어요. 아들도 뒤늦게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그냥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우랑 서연은 공방 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우와, 벽지가 이렇게 많아요. 다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 맞죠? 사진 봤어요. 둘이 눈을 반짝이면서 구경하길래 저도 덩달아 흐뭇했어요.
예전에 아이들 방을 바꿔주고 난 뒤로는 서운한 이별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한 발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러곤 저를 마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와버려서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여긴 언제든 누가 와도 환영이지. 사실 완전히 마음을 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결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아이들이 벽지 조각으로 만들기 쉬운 공예품들을 보면서 연신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거 배워서 우리 집에도 붙이고 싶어요. 색깔이 예쁘니까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민우와 서연이가 의욕을 보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줬고 아이들이 즉석에서 종이를 오리고 풀칠하며 소품을 만들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그러더군요. 정말 재미있어 보이네요. 저도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며느리는 구석에서 쑥스러워하다가도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미소를 띠더군요. 그날 해가 질 때쯤 아들은 아이들을 태워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가기 전에 아들이 제게 작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사실 저희 많이 반성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집을 팔아버린 결정이 너무 충격이었지만 저희도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버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요. 그래. 살아보니 서로 입장 차이가 컸던 거야.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별로 후회하지 않아. 어차피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 뒤로 아들 가족은 가끔씩 주말마다 공방에 들르곤 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죠.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날 제가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다라고 말했던 건 그냥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표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빴던 말인 걸 절실히 느껴요. 저는 담담하게 들으며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만 잘하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가 직접 사과하니 한결 후련하긴 하구나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화가 오가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전셋집 생활에 적응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좁은 데로 이사 오니 불편해도 오히려 가족끼리 대화가 많아졌어요. 저는 내심 고생 좀 해봐야 예전처럼 호강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겠지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부러 빈정거리진 않고 그래도 아이들 건강히 지내면 됐지. 다른 건 어떻든 이겨낼 수 있어.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제 칠순 생일이 가까워졌어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아버지, 올해는 꼭 생일 파티라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피해만 끼친 것 같아서. 저는 귀찮기도 했지만 아이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 장소만 잡아서 연락 줘. 며느리도 거들며 얘기했어요. 저희가 준비 잘해볼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한다니 한번 맞춰줄까 싶어 수락하게 됐죠. 생일 당일 작은 파티룸을 빌려서 모였는데 손주들이 제게 직접 만든 벽지 공예품을 안겨줬어요. 할아버지, 우리 만든 카드예요. 여기 벽지 붙이고 그림 그려봤어요. 예쁘죠? 저는 그거 들고 살짝 울컥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듯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만큼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편히 즐겨주세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켰는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사실 제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늘 바쁘고 예민하다 보니 아버님께서 집안을
손보실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게 쌓이다가 결국 저런 실수를 했네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아들도 거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전혀 중재를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보려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아버지의 벽지 솜씨도 배우고 함께 뭔가 만들고 싶어요. 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너희도 많이 힘들었겠지. 나도 나름 상처가 컸어.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가족이란 게 늘 좋은 말만 오가는 건 아니지. 손주들은 곁에서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화해하는 건가요? 진짜 화해죠? 그 순간 저도 차마 차갑게 굴 수 없더라고요. 민우랑 서연이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니 그래, 모두 다 화해하고 지나가자는 마음이 샘솟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자. 너희가 내 전문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나도 또다시 무리하게 뭘 바꾸진 않을게. 며느리와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외쳤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훈훈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찼어요. 그 뒤로 우리는 꽤 자주 만나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일단 전셋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며 이참에 돈을 더 모아 나중에 다시 집을 사보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저는 굳이 합가를 다시 권할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떨어져 살면서 가끔씩 만나고 때로는 공방에 와서 제 벽지 기술을 배우는 정도가 서로한테 이롭다고 느껴요. 며느리도 제안하더군요. 아버님, 다음에는 저희도 손수 아이들 방을 꾸며주고 싶어요. 아버님께 가르침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 가족이 주말에 공방에 와서 실제로 벽 한쪽에 시범 도배를 해봤어요. 아들은 서툴러서 풀을 너무 듬뿍 발라 벽지가 밀리고 며느리는 예쁘게 자른다며 자투리를 날려먹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버님이 하시던 게 이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었구나. 아이들도 혀를 내둘렀어요. 우리도 색종이랑 풀칠하는 건 자신 있는데 벽지는 힘드네요. 저는 그 광경이 뿌듯해서 한참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래야 가족이지. 장미숙 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가끔 손주들이 도배 봉사같이 해보고 싶다고 의욕을 보여서 아동센터나 작은 복지시설에 가서 낡은 벽지를 교체하는 일을 거들기도 해요. 그럴 때 며느리는 말해주죠. 처음엔 벽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막상 해보니 현장이 얼마나 고된지 알겠어요. 아버님이 이 일로 명성을 쌓은 게 당연하네요.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섬세함과 체력이 필요해. 그래도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일이니 보람도 크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들이 이렇게 자연스레 오가니 세월의 흐름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교회 주택에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꿔보기도 했어요. 장미숙 씨와는 예전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품고 지내게 됐어요. 서로 나이를 먹었지만 도배를 좋아하고 사람들 돕는 걸 즐긴다는 점이 잘 맞아서인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우리 아동센터뿐 아니라 지역 노인정에도 가볼까요? 벽이 너무 낡았다던데. 어느 날 장미숙 씨가 제안해서 그 길로 함께 찾아가 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족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이 적잖더군요. 자식과 갈등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사시는 분, 혹은 아예 의절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도 많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살짝 털어놓으며 솔직하게 밝혔어요. 저도 아들과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는데 결국엔 제가 집을 팔고 나와버렸어요. 대부분 놀라면서도 공감해 주시곤 해요. 차라리 잘하셨네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고만 살아서는 본인 삶이 너무 피폐해지죠. 저도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가족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그래도 결국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다고 다시금 느껴요.
요즘은 아들 가족과 제가 각자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공유할 건 공유하는 관계가 됐어요. 가령 아이들 교육 문제로. 어떤 벽지나 장식이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오면 제가 기꺼이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아들도 말하고요. 직접 붙여볼까요, 아버지? 유튜브로 대충 배우기엔 부족한데 아버지가 한번 시범 보여주시면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 한번 부자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해 봅시다. 함께 작업하다 보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유대감이 싹 트는 걸 체감해요. 며느리와도 이젠 일상적인 이야기를 편히 나눠요.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벽지 공예 아이디어를 써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다음에는 아버님도 와서 시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럼 언제든 부르라고 받아들여요. 그녀 역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2번 다시 비슷한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해요. 저도 불필요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요. 그 결과 예전과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죠. 손주들은 주말마다 즐거워해요. 할아버지 공방에서 또 뭐 만들까요? 친구들이 우리 작품 보고 부러워했어요. 민우는 과학 쪽 호기심이 많아서 벽지 재질이나 풀의 성분을 연구해 보겠다며 장난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기도 해요. 서연이는 색깔 감각이 좋아 독특한 패턴을 만들고 친구들과 교환하곤 하죠. 저는 가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비록 그때 아이들 방 추억을 싹 지워버리는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껴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주택 생활이 저에게 딱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당을 둘러보면 사계절 풍경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요. 예전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연의 숨결이 즐겁고 공방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며 활기를 얻어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할 때면 봉사활동이나 가족 모임에 참여하면 되니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제게 조용히 있어 달라는 말 따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장미숙 씨와는 날이 좋아지면 근처 야외로도 나가곤 해요. 소풍 겸 주변 경치를 구경하다 보면 오래전 인테리어 현장에서 겪은 해프닝도 자연스레 떠오르고 서로 추억을 꺼내 웃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한 번은 장미숙 씨가 묻더군요. 그럼 정말 아드님 집을 팔아버리실 정도로 화가 나셨던 거예요? 제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때는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많이 욱했죠. 그 얘기를 들은 장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히 말했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신 거네요. 이렇게 건강히 지내고 가족들과도 점차 화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그 일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왔고 생각지 못했던 봉사활동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가족과도 전혀 다른 형태의 소통을 하게 됐고요. 어찌 보면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대대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젠 아예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처분해버린 거 아니냐고 물어도 저는 그 덕에 서로가 깨달은 게 많다고 답해요. 집이란 물리적 공간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들 절실히 느낀 거죠. 한편으론 아들 내외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반성했고 저도 나름 반성을 했어요. 내가 너무 나대서 가족이 피곤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물론 아직도 아들 부부는 그 아파트를 잃고 전셋집으로 옮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때 팔지 않았다면 아직도 서로가 등 돌린 채 마음속 불만만 쌓였을지도 모르죠. 파국을 맞이했다가 다시금 손을 잡았기에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느껴요. 손주들도 더욱 소중한 존재로 다가와 제 공방에서 추억을 쌓고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은 결말이라 확신합니다. 요즘은 아들도 호기심을 표하곤 해요.
아버지, 다음번엔 저도 벽지 봉사에 동참해 볼게요.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며느리도 부탁해와요. 아이들 방에 또 다른 벽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아버님 의견이 필요해요. 가끔은 다 같이 간단한 공사를 하며 땀 흘리다 저녁 먹고 헤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전 느껴요. 그래, 이 정도 거리가 딱 적절하구나. 예전처럼 한 집에서 갈등 터뜨리는 대신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는 게 훨씬 낫다. 정말 가끔 아들이 제게 수줍게 말해요. 아버지,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가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그때는 절대 예전처럼 아버지를 가볍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거절하곤 해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여기 공방에서 할 일이 많고 또 너희도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 굳이 마음 쓸 필요 없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게 섭섭하면서도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가 봐요. 모여서 도배하고 벽지 공예하며 떠들다 보면 하루해가 금세 저물어요. 그 누구도 제게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저도 무턱대고 뭘 바꾸지 않으니 평화롭죠. 결국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뚜껑이 열려 홧김에 아들 집을 처분해버린 뒤 독립한 제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았죠. 허나 지금 돌아보면 그 사건이 모두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인생 2막을 펼치며 재능 봉사로 보람을 찾았고 아들 가족은 저 없이 스스로 서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대화와 화해가 이루어졌죠. 이젠 서로 소통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벽지 하실 때 한번 상의만 해주시면 저희도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너희 의견이 중요하니 미리 말해주면 좋겠네. 이보다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왜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대화해보지 못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제게 물어요. 김영수 어르신, 집을 통째로 팔아버리는 극단적 방법 대신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순 없었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죠. 몰랐죠. 그때는 속이 억울하고 분해서 결국 그게 결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 많은 게 변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오히려 잘된 일도 많아요. 이제 제 공방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공간이 됐어요. 동네 아이들이 주말마다 여기서 벽지 공예를 체험하고 학부모들도 창의성 교육에 좋다며 호응을 보냅니다. 장미숙 씨와는 다른 봉사단체와도 손잡아서 오래된 낡은 집에 벽지 시공 봉사를 다니곤 해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벽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집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 내외도 가끔 동참해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죠. 민우와 서연이도 점점 자라면서 각자의 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민우는 과학고나 공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서연이는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아 나중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놀려요. 할아버지처럼 현장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저는 예쁜 벽지 패턴을 직접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하고요. 이렇게 손주들과 미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아들 집을 처분할 때만 해도 손주들이 엉엉 울며 붙잡았고 제 마음도 무척 아팠어요. 하지만 조금 떨어져 지내니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지고 재밌게 느껴져요. 억지로 한 지붕 아래서 갈등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즉 벽지 시공과 봉사활동을 맘껏 할 수 있다는 점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네요. 화려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제게는 딱 맞는 노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도 가끔 칭찬해주니 뿌듯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아버님 전문성을 인정해요. 처음엔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은 엄청난 기술이었더라고요. 이번에 서연이 방을 또 한 번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만 이번엔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해 아이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도 함께 의논하며 진행하려 해요. 서연이가 직접 도안을 그리고 민우가 채색을 거들고 저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시기죠. 말 그대로 협업 프로젝트가 될 듯해서 기다려집니다. 생각해보니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의 성장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서로 마음속 불만을 꾹꾹 누르면서 살다가 결국 더 크게 터졌을 수도 있죠. 저는 어쨌든 그 말을 기폭제로 삼아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저와 아들 가족 모두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갈등의 골을 폭파시킨 뒤 잔해를 치우며 새로운 길을 찾아간 셈이죠. 삶이란 게 가끔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나 봐요. 아직도 몇몇 친척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해요. 아니, 그렇게 훌을 팔아버리는 게 말이 돼? 하고 눈을 휘둥그레 뜨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말해요. 그때는 다 그게 답이라고 믿었고 결국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됐어. 또한 가족이 꼭 한 집에 모여야만 가족인 건 아니라는 사실도 배웠어요. 존중 없이 붙어 있으면 지옥이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아낄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죠. 요즘 저는 주변에서 벽지 할아버지로 불려요. 처음엔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듣기 싫지 않아요. 인생 거의 전부를 벽지와 함께 했으니 그 별명이 저한테는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몸이 움직이는 한 누군가 낡은 벽을 도배해야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공예 체험을 해주고 싶다 하면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주들도 함께하면 더욱 즐겁겠죠. 장미숙 씨와의 인연도 깊어져 이젠 저녁 되면 함께 식사하거나 주말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곤 해요. 그분도 저와 성향이 잘 맞아서 굳이 결혼 같은 걸 생각하진 않아도 늘 동행하듯 지내요. 가끔 아들 내외와 만나면 장미숙 씨를 미숙 이모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하고요. 손주들은 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좀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겨났다는 느낌도 들어요. 결국 인생은 내내 평탄하진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지는 갈등이 가장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몸소 체험했어요.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에 분노해서 집을 팔아버린 할아버지라니 처음에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편으론 잘했다는 생각도 해요. 아들 가족이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면 전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가 준 집에서 눈치만 보고 지낸다며 소가리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든 저든 적당히 타협하느라 진짜 속마음을 못 드러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서로의 공간을 갖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땐 각자 독립적으로 지내죠. 그 결과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이래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든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이 종종 제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해요? 그때 우리 집 팔 때 우리 많이 울었는데. 그러면 저는 말해줘요. 미안했다. 그땐 할아버지도 너무 화가 났고 너희도 어린 마음에 힘들었겠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더 돈독해진 거 보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민우는 웃어요. 맞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올 수 있고 벽지도 같이 붙이고 공방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서연이도 호기롭게 말하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돈 벌면 할아버지 집 왕창 리모델링 해드릴 거예요. 멋진 디자인으로.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격려하죠. 그래, 기대해보마. 그땐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너희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봐. 이렇듯 평생 벽지와 함께 살아온 제가 노년에 겪은 파란만장한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맺어졌어요. 그 결말이 온전히 해피엔딩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과거보다 훨씬 낫다고 느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해졌고 아이들과의 추억도 더 깊어졌으니까요.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이 처음엔 날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결과적으론 새 삶의 길을 열어줬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주위에 들려주면 어떤 이들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완전 사이다 같아요. 라고 말해요. 또 다른 이들은 가족이니까 좀 더 참고 대화를 했어야지.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라고 반박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선택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서로를 무시하거나 소통 없이 강요하면 결국 파탄이 날 수 있다는 교훈을 몸소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공방 문을 열어두고 새하얀 벽지 롤들을 펼치며 오늘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동센터 아이들이 오면 또 한바탕 북적이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함께 도배 봉사를 가자고 제안해 왔어요. 그럼 다 같이 차를 타고 근처 낡은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힘을 합쳐 예쁜 벽으로 탈바꿈시키고 올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할 거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 대신 함께 만들어보자는 말이 오가겠죠. 제게 남은 노년의 시간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는 제 행동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후회 없이 걸어가려 해요. 한번 살아보니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는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벽지로 평생 먹고 살면서 얻게 된 제 기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제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준다면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함을 나누면서 장미숙 씨와는 소소한 행복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중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조용히 있으라라는 말을 다시는 아무도 함부로 못할 거라는 사실이죠. 이젠 제 자존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가족도 그걸 이해해 줬으니까요. 결국 서로를 존중하면 문제될 게 없고 존중하지 않는 순간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깨달음이 제 남은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아들 가족도 마찬가지로 저를 가구처럼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 노인이 아니라 평생의 열정과 기술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배웠으니까요. 앞으로 아들 내외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혹은 손주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저를 조용히 있게 할지 아니면 조언과 도움을 청할지는 그들 몫이겠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생각이에요. 이젠 각자의 존엄을 지키며 함께 할 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떨어져 지낼 땐 홀가분히 보내는 게 맞다고 느껴요. 혹시 언젠가 다시 한 집에 살게 될 날이 온다 해도 예전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고 상호작용의 방식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이 상태가 충분히 행복해 보여요. 아침에 눈 뜨면 공방에서 재료를 꺼내고 아이들과 봉사 일정을 잡고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얼굴을 비추는 이런 삶이요. 때로는 장미숙 씨와 함께 동네 산책도 즐기고 저녁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나누고요. 세상 사람 모두가 저를 집 팔아치운 괴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정작 저는 제 방식대로 행복을 찾았고 가족관계도 다시 회복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조용히 있으라는 말 대신 아이들의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하는 화난 물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제겐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 하나만으로도 예전의 분노와 서운함이 다 씻겨나갈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방 문을 열어두고 동네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도 곧 아이들이 달려와 새로운 패턴과 색깔로 가득한 작업을 해보자고 요청하겠죠. 아들도 언젠가 기습 방문해서 아버지, 저도 다시 한번 풀칠해 볼게요. 지난번엔 실패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며 웃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격려할 거예요. 그래, 이번엔 실수해도 놀라지 않을 테니 천천히 해보자. 아무래도 저는 평생 벽지에서 손을 떼지 못할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오늘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벽지롤과 풀솔이에요.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새롭게 펼칠 수 있어요.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세계를 부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열어줬죠. 이제 저는 그 문을 통해 밝은 빛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서로 존중한다면 상처보다는 추억을 남길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제 곁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인연들까지 모두 함께 지속되는 중이죠. 저는 그 흐름을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벽지의 화려한 무늬처럼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다채로운 색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젠 누구도 저에게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이는 들었어도 제 몫의 인생을 직접 선택하고 걸어갈 거예요. 그 선택이 때론 극단적일 수 있다 해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가장 진솔한 길을 걷고 싶어요. 결국 사랑이란 강요하지 않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젠 저도 스스로를 존중하려고요. 아들 집을 떠나오긴 했어도 이렇게 다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걸 보면 인생은 참 알 수 없고 또 그만큼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긴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늘도 전 벽지에 새로운 무늬를 그려넣고 있어요. 도배 풀 냄새가 푸근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져요. 어쩌면 저와 벽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그걸 알았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 아이들, 그리고 인생 후반에 만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싶습니다.